이번 시간에 공부해 볼 내용은요. 미분에서 네 번째 파트, 특수한 함수의 미분입니다. 여러분들께서는요. 미분을 처음 배울 때 평균 변화율이라는 것을 공부를 했습니다. 어떤 두 점을 연결했을 때의 기울기를 뜻하고요. 그 평균 변화율의 극한값을 순간 변화율이라고 했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fx라는 주어진 함수에 알파라는 하나의 포인트에서 만약에 순간 변화율을 구한다고 하면요. 그것의 기하학적 의미는 접선의 기울기를 뜻하고요. 다른 말로 미분계수라고도 부른다고 했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미분계수를 구하는 과정을 미분한다라고 표현을 했었죠. 그럼 그 과정에 따라서 어떠한 함수들을 이렇게 미분을 한 결과가 이렇게 됐다라는 것을 설명드릴 텐데요. 그 전에 앞서서 특수한 함수라고 하는 것이 어려운 개념은 아니고 여러분들께서 그 전에 다 공부하셨던 삼각함수 또는 지수함수 혹은 로그함수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런 함수들이 두 개 이상이 합성이 되어 있다라고 해서 합성함수까지 이런 얘기들을 할 텐데요. 한번 보고 넘어가도록 하죠. 첫 번째입니다. y는 코사인 x라는 코사인 함수네요. 그런데 코사인 함수를 미분을 하라고 했습니다. 프라임 기호를 붙여주면 미분하라는 뜻이죠. 코사인을 미분했더니 무엇이 됐다고요? 사인이 되었는데 코사인은 마이너스가 하나 생긴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2번을 보시면 y는 sin x 돼 있는데 사인을 미분하면 어떻게 됐나요? 확인 가능하신가요? 코사인이 된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께서는 코사인과 사인은 서로 미분하면 그 위치가 왔다 갔다 바뀐다라고 생각을 해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만 기억해 주시면 되겠죠. 코사인은 대신 코사인만 미분하면 마이너스가 생기고요. 사인은 마이너스가 안 생기고 그냥 플러스 그대로 간다. 그 다음에 코사인과 사인이 서로 자리를 바꾼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편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삼각함수 세 번째, y는 탄젠트죠. 탄젠트는요, 미분을 하면요, 시컨트의 제곱 x가 된다라는 거죠. 시컨트는요, 코사인의 역수를 말한다라고 삼각함수에서 처음 공부할 때 설명을 드렸었죠. 이렇게 되면요, 이렇게 세 개의 삼각함수의 미분 방법을 배워봤고요. 그 다음에 밑에 나오는 두 가지는요, 지수함수입니다. 여러분들, 익스포넨셜이라고 하는데요. 요 자연상수 2에 x 거듭 제곱 되어 있는 요 함수가 굉장히 자주 등장합니다. 왜 자주 등장하냐면요. 이 함수는 미분을 해도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미분 공식에 집어넣고 직접 계산을 한 결과를 확인을 해보면요. 지수법칙이나 여러 가지 성질들에 의해서 확인이 가능한데 이 함수는요. 아무런 변화가 안 생깁니다. 그러면 이 함수에서 약간만 응용된 거죠. x 거듭 제곱이 아니라 x 앞에 개수가 a가 붙을 때는 어떻게 계산을 해야 하는지 보겠습니다. 그대로 일단 두세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되죠? 그냥 x의 개수만 한번 곱해주시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2의 x제곱은 아무 변화도 없으니까 외울 필요가 없을 거고요. 이 밑에 있는 성질 한 가지 정도만 여러분들께서 눈여겨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로그 함수입니다. 여러분들 로그에 밑이 10이 됐을 때 그런 로그를 우리는 상용 로그라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10이 아니라 위에서 공부했었던 자연상수 2가 이렇게 로그의 밑으로 들어오는 그런 상황을 우리는 자연 로그라고 부르고 특별히 lnx라고 부른다고 공부를 해봤었습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복잡한 설명에 비해서 lnx는 미분을 하면요. 그 결과가 x분의 1로 굉장히 간단하게 나옵니다. 여러분 뭐라고요? lnx는 미분하면 x분의 1이 된다라는 거죠. 네, 그리고요 이제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은 형태가 조금 독특한데요. f라는 함수 안에 gx라는 함수가 또 들어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이런 것을 우리는 합성함수라고 부르는 거죠. f라는 함수 안에 g가 또다시 들어와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러한 합성함수 미분하는 방법은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겉껍질을 한번 미분해 주시면 f'gx가 그대로 될 거죠. 그리고 나서 알맹이를 미분한 것을요. 옆에다가 곱해주시면 된다라는 거죠. 기억하시나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요. 겉껍질을 미분 한번 하세요. 그리고 그대로 써주시고요. 알맹이를 미분한 결과를 바깥에다가 곱해주시면 된다라는 말입니다.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예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분이고요. 독특한 함수의 미분입니다. 첫 번째 문제는 삼각함수 코사인에 관한 함수의 미분이고요.
두 번째는요, ln 기억하시나요? 자연 로그 ln에 관한 미분입니다. 첫 번째로 y는 코사인 오메가 t이다 이렇게 되어 있을 때 dy dt를 구하세요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이 말은 어려운 말이 아니라 그냥 y를 미분하세요 이런 뜻이라고 여러분들께서 받아들이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y는 코사인 오메가 t 되어 있네요. 그런데 사실 이것은요, 두 개의 함수가 합성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는 게 편합니다. 코사인 안에 어떤 값이 들어있을 때 미분을 한번 하고요. 그리고 나서 합성함수 미분에 따르면 안에 있는 알맹이를 한 번 더 미분해야 된다고 했었습니다. 그 결과에 따르면요, 여러분들 y'을 계산을 할 텐데요. 코사인은 미분하면 무엇이 된다고요? 사인으로 바뀌고 그 결과를 오메가 t를 그대로 쓰겠습니다. 그런데 코사인은 미분하면 앞에 마이너스가 생긴다고 했었죠. 그럼 이것은 현재 합성함수 미분에 따라서 겉껍질만 한번 미분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안에 있는 알맹이를 한 번 더 t에 관해서 미분하면요, 오메가는 상수이기 때문에 거기다가 오메가를 이렇게 곱해주시면 된다라는 말이 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요, 보통 삼각함수 앞에다가 상수를 써주기 때문에 마이너스 오메가 사인 오메가 t이다 이렇게 바꿔주시면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2번 풀어보도록 하죠. y는 ln의 3t제곱이다 라는 어떤 자연 로그 함수입니다. 이렇게 됐을 때 dy dt를 구하세요. 마찬가지로 y를 그냥 미분하세요. t에 관하여 미분하세요. 이런 뜻이죠. 이것 역시도 로그, 자연 로그 안에 어떤 3t제곱이라는 다항 함수가 합성이 되어 있는 꼴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고요. lnx는 여러분들 미분하면 x분의 1이 됐던 거죠. 그러면 마찬가지로 그 공식에 의해서 y'을 구하면요, 일단은요 안에 것 분의 1이 된다라는 사실이죠. 3t 제곱 분의 1이 된다는 것이고요. 이대로 끝나면 안 됩니다. 그 안에 있는 알맹이를 한 번 더 미분해 주시면요, 여러분들 3t 제곱은 따로 미분하면요 2가 앞으로 떨어지고 차수가 하나 줄겠죠. 다항함수 미분에 의해서요. 그러면 6t가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 알맹이를 미분한 것을 바깥에다 한번 이렇게 곱해줘야 된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러면 간단히 약분만 한번 해주면 되겠네요. 3은 1이 되고요. 6은 숫자 2가 되고 t제곱이 분모에 있고요. t가 바깥에 있으니까요. t제곱은 1로 바뀌겠습니다. 따라서 그 결과물은 t분의 2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다시 한번 강조를 하면요. 1번 문제와 2번 문제는 다소 어렵다고 여러분들께서 느끼실 수도 있지만 합성함수 미분과 삼각함수 로그함수 미분을 섞어 놓았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첫 번째는 단순 삼각함수 혹은 로그함수의 미분 방식에 따라서 그대로 해주시고 나서요. 알맹이를 한 번 더 미분한 다음에 바깥에다가 곱해 주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조금 쉽게 생각을 해주실 수가 있겠습니다.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여러분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